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김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국회의원회관 아닌데요. 여기가 의원 도서관입니다. 제가 곧 만날 뵐 분은요. 국회에서 최고의 젠틀맨으로 뽑히는 분이죠. 외교 안보 대통령을 꿈꾸는 박진 의원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런 장소를 보유한 도서관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후보님이 갖고 계신 철학의 깊이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께 인간 박진 그리고 후보 박진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서울 토박이고요. 어려서 꿈은 탐험가인데 결국은 외교관이 됐습니다. 외무고시를 쳐서 중앙청에서 근무를 했고 외국 유학을 갔는데 국비 유학생으로 7기생으로 가서 미국,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왔지만 사법시험을 안 보고 이런 국제문제, 국제법, 국제정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영국에서는 공부를 마치고 대학 교수를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관이 돼서 공보 정무비서관을 하면서 정상외교 현장에서 보좌를 했고요. 국회의원이 돼서는 4선을 했는데 주로 외교, 통상, 통일, 국방, 이 외교 안보 부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를 새롭게 열려면 외교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인터뷰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시기적절하고 박진이 강력한 후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될 거로 기대합니다. 네. 아니 정말 남마처럼 얽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가지셨던 경험이나 경륜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은혜가 묻고 박진이 답하다 이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물론 대통령 나설 수는 있지만 정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자리죠. 이 결정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갈라지고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다. 미래로 나가고 국민이 뭉쳐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대한민국이 그대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소외받는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부끄러워야 할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 정신을 다시 살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그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동력을 다시 찾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많은 후보들이 나왔지만은 저는 미래로 가는 후보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그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되겠죠. 국민이 분열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지금 앞길이 캄캄하고 네. 또 소득 주도 성장으로 그 일자리가 없어지고 오히려 소득이 양극화가 심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외교는 지금 미국하고는 동맹국인데 불신감 심어주고 또 중국은 뭐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 하지만 업신여김받고 일본하고는 아예 척을 지고 있고 북한은 뭘 잘못했는지 그 협박을 하고 도발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건 아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비정상을 정상화를 하고 또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동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역시 세계적인 국제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외교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좀 필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질문 들어가는데요. 민심을 잡아라. 내가 뽑은 나의 원픽 공약입니다. 이 공약 정말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 있을까요? 네, 우선 청년들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네. 내가 갖고 싶은 일자리
또 내가 살고 싶은 집,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년들한테 무슨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이 정부가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냥 깜짝 일자리고 그냥 알바 일자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네.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게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 지금 57개국하고 자유무역을 해서 해외 영토가 넓은데 거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력과 또 자본과 또 노동과 기술과 정보가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해외 자유무역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이 얼마든지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컨설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수의사도 있고 또 본인이 하는 직업 분야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글로벌 네트워크가 앞으로 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그 자유무역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의 그 일자리 중심 국가로 그렇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박진 후보님을 탐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Yes or No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증문즉답인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외교적으로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나오는 기사의 댓글, 특히 악플을 본다는 동그라미, 아니다면 X를 들어주세요. 본다. 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안 봤었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뭔가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는 안 보지만 가끔 봅니다.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악플은 진짜 아픈데 나한테는 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저한테 너무 점잖게 하지 말고 좀 사고를 치세요. 오늘 치세요. 네. 네. 두 번째는 다른 후보 공약 중에 탐나는 공약이 있다. 동그라미 없다. X입니다. 있다. 있다. 네. 누구의 뭡니까? 후보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다 내놨는데 제가 다 알진 못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거 괜찮다 생각나는 게 윤희숙 후보가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그 LTV 주택 그 대출 담보 이걸 90%까지 올리겠다. 네. 역시 경제 전문가로서 상당히 효과 있는 그런 공약을 제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재형 후보가 얼마 전에 취임 100일 동안에는 모든 규제를 동결하겠다. 네.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규제가 너무 남발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을 아예 그냥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필요한 건 다 없애겠다. 뭐 좋은 공약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공감하거든요.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로 가고 싶다 O, 아니다 X. 이건 뭡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네. 과감하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공부도 다 했고 또 군대 가서 장교 훈련도 받았고 국비 유학생으로 외국서 공부도 해봤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으로 5년 동안 대통령도 모셔봤고 또 국회의원 4선을 서울 강남북에서 하면서 마음껏 의정 활동도 해봤고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도 출마를 했고 맞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치열하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보면 의원님의 그동안의 인생 역정을 보면 단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만큼 꼼꼼하고 탄탄하게 인생을
기획하고 추진해왔던 점에서 저도 이 대답 공감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정말 제가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로 박진 후보 탐구 생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저희 쪽에서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외교안보 대통령이라고 슬로건을 거셨잖아요. 외교안보는 지금 저희 국제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국민들한테는 먼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외교란 어떻게 손에 만지는 느낌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또 그런 외교 대통령, 어떤 대통령입니까? 그 외교는 그 나라의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안보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가 없어집니다. 이번에 아프간 사태도 보셨습니다마는 정치가 부패하고 국민이 분열하고 동맹을 상실하면 순식간에 한 나라가 패망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외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 해외 수출이 우리 GDP의 약 40, 50%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 거의 뭐 95% 외국서 들어옵니다. 외국과의 길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올스탑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생활할 때는 그런 거를 잘 못 느끼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뭐 배터리, 반도체, 뭐 5G, 6G,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할 것 없이 총 전쟁이 붙어 있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 국익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그 기술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가 잘 돼야 경제가 있고 외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그래서 외교 안보가 경제를 받들어주는 기둥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하고 보호받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 국민들의 심정을 가장 잘 피력해 주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공약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워낙 부드러운 이미지신데다가 또 외교나 안보나 그 리더십에서는 참 유장한 모습이셨는데 공약 하나하나는 굉장히 강력하고 날카롭더라고요. 특히 청와대 본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기념관으로 개조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런 공약 아주 핀포인트를 갖고 계신 비결도 궁금합니다. 그 대통령들이 뭐 이 나라를 뭐 내가 잘 해봐야 되겠다,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 공간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일하는 본관을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보여주는 기념관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은 밑에 날아가서 비서들하고 같이 어깨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서들은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가급적 좀 불리하길 원할 텐데. 비서들이 청와대에서 일하지만 대통령 만나는 기회가 1년에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비서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좀 일해봤지 않습니까? 잘하시고 혹시 해외 공보비서관 하지 않으셨어요? 제 후임 같은데. It's my pleasure to meet you. My great honor. 죄송합니다. 분위기 너무 혼탁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미국을 방문하셔서 코로나 이 백신 수합을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걸 바라보는 의원 입장에서는 저희 지구를 구하는, 마치 우리나라를 구하는 특공대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그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들이 참 답답하고 너무나 이게 참 그 막막해서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백신을 우리 국회가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인 대표단을 만들어서 미국을 가서 거기에 우리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하고 행정부 관리들하고 또 싱크탱크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한국이 왜 백신을 시급하게 가져와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걸 설득하러 갔었어요. 그 여당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여당은 뭐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곧 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물을 흐려 놓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게 백신 스와프, 그러니까 미국에 남는 백신을 먼저 우리가 빌려 쓰고 우리가 나중에 되갚는 거죠. 만들어서 갚든지 아니면 확보해서 갚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걸 설득하러 갔었고, 또 그 결과로 어쨌든 미국에서 백신이 도착을 해서 우리 그 젊은 그 장병들 그 민방위 예비군들이 백신을 맞게 됐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지도자의 결정 그리고 리더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반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대모산 다람쥐인가요? 대모산 길라잡이인가요? 상당히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대모산은 왜 그렇게 자주 가십니까? 대모산이 우선 지역구에 있고요. 네네. 산이 아주 포근합니다. 클 때자에 어머니 못자, 할머니 같은 포근한 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돌멩이가 없고 밑에 이렇게 그 황토 이 흙이 있어서 맨발로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여성들이 맨발로 다니시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춘하 추동이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다른 산하고 달라서 위에가 이렇게 나무 숲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도 눈을 안 맞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모산에 가면 우선 뭐 정신 건강에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땀을 흘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정상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온갖 그 루트에서 사람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그 동안에 이야기도, 지역 이야기도 하고 민심도 경청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산에 가는 것이 대단히 즐겁고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그 저의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뭐 저희 산 밑에서도 정치를 하시지만 그 정상까지 올라가셔서 지역구미 나고 틈틈이 그 시간을 보내시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나온 강력한 외교안보 대통령 후보 박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로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치 문화나 삶의 질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청년들이 그 미래가 불안하고 또 일자리 얻기도 어렵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이런 그 직업을 제대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을 전 세계에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의 그 추락된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내치와 외치를 아우를 수 있는 선진국형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력한 이 보좌진들이 계속 얘기하라신 거였어요? 아니 근데 정말 강력한 경선에서의 파이팅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후보님. 외유 내강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외유 내강.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 안녕히 계세요.